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자, 드디어 역방향과 순방향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였고, 앞에 영상들에 살짝씩 언급을 했지만 제가 나중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걸 참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유튜브 영상들 계속 보고 있으시죠? 뭐 파셜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앞에서부터 시간 나는 대로 쭉 봐오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이거를 여태까지 얘기 안 했나 조금은 이해하실 거예요.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 확실한 근거와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몇 시간 떠들어야 돼요. 앞에서부터 쭉 하려면. 어찌 보면 앞에 이야기들을 근거로 제가 이런 결론이 도출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즉 글러브의 패턴 분석, 그리고 포지션의 특징, 다음에 또 야구 기본기, 가장 기본이 캐치볼, 그리고 인체의 신비, 그리고 핸들링, 롤링. 거기다가 야구적인 퍼포먼스, 백핸드 롤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모든 게 접목되어서 이런 역방향, 순방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너무 단편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대부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얘기들이 그런 거였고, 저 역시도 제약된 시간 안에 댓글이나 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 좀 다른 부분,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노콘티, 노편집, 그리고 원테이크. 그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도 노콘티지만 콘티를 갖고 왔어요. 메모장에다 조금 적어왔어요. 자, 뭘 말씀드릴 거냐? 자, 일단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보셔야 될 영상들 추천드릴게요. 64번. 자, 토고상 영상 아시죠? 막는 글러브에 대해서 토고상이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IP 셀렉트 토고, 토고상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어요. 그 이야기 먼저 좀 봐주시고요. 어찌 보면 일본식 스타일 수비에 있어서 막는 글러브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06번. 역방향 글러브의 문제점. 그래가지고 예전에 손님 중에서 역방향으로 나갔던 걸 다시 순방향으로 교체해 드렸던 부분, 거기에서 역방향을 썼을 때 문제가 돼서 그분 다시 순방향으로 바꿨어요. 거기서 조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봐주시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영상은 그거 같아요. 216번 영상, 막는 글러브 일본식 가공이란 무엇인가. 이미 제가 좀 얘기를 했죠. 막는 글러브 일본식 가공, 대체 그게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분석해 드렸고요. 즉 야구적인 퍼포먼스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글러브 패턴과 맞물릴 수도 있지만, 그리고 133번 거기서는 I210 패턴으로 역방향 순방에 대해서 살짝 언급을 해 드렸어요. 오늘 드릴 얘기는 I610 제품, 제가 마타가 있는 글러브의 가장 표준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톰즈 코리아에서 만든 알티스 제품에선 I610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I210, 얘보다 더 벌어지고 얕은 글러브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224번 일본식 글러브, 막는 글러브에 대한 얘기를 트레이닝 글러브를 통해서 설명드렸었어요. 즉 216번과 224번은 조금 맞물리는 경향이 있죠. 제 이야기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근거로 말씀드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얼마 전에 올렸던, 사실 그걸 올려야지만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의 내용들이 글러브와 관련해서 약간의 퍼포먼스라면 더 중요한 야구적인 퍼포먼스, 즉 285번에 나왔던 285번의 영상에 나왔어요. 나에게 맞는 내야 글러브 패턴을 찾는 노하우. 그거 보시고 좀, 나에게 맞는 노하우, 나에게 맞는 글러브 찾는 노하우를 알려준다면서 옆으로 가고 잡고 있고 저러고 가고 잡고 있고 이러고 있었죠. 자, 글러브라는 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문법이 아닙니다. 이런 패턴을 이렇게 가공하고 이런 패턴을 저렇게 가공하고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결국엔 야구라는 거예요. 그럼 야구란 퍼포먼스가 과연 정말 땅볼만 받고 펑거만 받는 거냐? 아니에요. 날아오는 공도 잡아야 되고 이동하면서도 잡아야 되고
머리로 넘어가는 거 잡아야 되고, 뜬공도 잡아야 되고, 중계 플레이도 잡아야 되고, 그쵸? 송구가 하는데 바운드가 오든가 나쁜 송구가 오든가 어떤 송구가 오든지 간에 심지어는 다이빙 캐치도 해야 되고, 대시에서 잘라먹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플레이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근거로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역방이 맞냐 순방이 맞냐, 아니면 그 전에 나한테 맞는 패턴을 이제 어떤 걸 선택을 하냐,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가공을 선택하냐 이런 방법을 선택하냐까지도 되게 복잡해지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문법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좀 그런 것 같아요. 박명수 씨가 제일 많이 하는 영어,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엄청 영어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근데 맨날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하면 그렇듯이 똑같아요. 야구도 어떤 플레이에서 되게 잘해. 왜? 몸에 배웠으니까. 근데 이렇게 와도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와도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와도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뭐냐고요.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줘야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변화를 줄 때 그거를 이런 상황에서 문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야지가 아니라 그걸 평소에 숙련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줘야 되고, 왜? 문법적으로 이게 맞구나라고 해서 그걸 계속 숙지한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 똑같이 나도 모르게 그 영어가 나오는 것처럼 야구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과정들은 결국에는 내가 그렇게 몸에 배게끔 만들기 위한 뭔가 손님을 이해를 시키고, 아니면 글러브 사용자가 내 글러브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그런 연습이 좀 몸에 숙련됐을 때 나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요. 가끔씩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글러브에 한참 빠져 있으신 분들, 아니면 글러브를 머리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자꾸 패턴, 가다, 뭐 역방향, 순방향 같은 거에만 너무 몰입해 있으시는데, 제가 또 꼰대 소리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그거는 이해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플레이를 하세요. 퍼포먼스를 하세요. 어떻게? 분절해서, 나눠서. 그래서 그 동작들이 이렇게 유연하게 잘, 무의식적으로 잘 구현이 된다. 막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것도 된다. 날아오는 공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백핸드 올리고 딱 잡아서 던지는 게 된다. 캐치볼 하면서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시합 때 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단, 나한테 안 맞는 패턴을 선택을 하고, 나한테 안 맞는 가공 방식을 선택을 했을 때는 이게 자꾸 어그럭 되기 시작하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또 행동을 바꾸게 돼요. 그러면 야구가 깨지겠죠. 그렇다면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나한테 좀 더 맞는 패턴을 찾아 나간다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썼던 결과물이 글러브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이 친구는 역방향으로 가공을 해줬던 친구예요. 벌써 2년이 넘었어요. 제가 보정하려고 바닥을 열긴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글러브가 이렇게 됐어요. 3루를 보는 친구가 엘리트 선수예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계속. 네, 여기는 사라졌죠. 그러니까 글러브를 3분의 1로만 잡고 있어요. 이 친구가 2번 가공 제방끈을 빼고 역방향을 했어요. 근데 함정은 뭐냐면 이 친구 초등학교 때 왔었던 친구예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거죠. 거의 2년 반이 지났어요. 계속 이렇게 잡은 거예요. 네. 물론 이 친구를 2번 가공을 했던 이유는 손이 작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야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10 패턴을 그렇게 가공을 해줬고, 키는 조금 컸지만 키도 더 크고 손도 커졌고, 그다음에 포지션 야구가 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인이 좀 더 변화를 하려면 중간에 리터치를 받으러 온다가 상담을 받았어야 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점점 이거. 그러니까 전에 영상에서 106번 영상처럼 된 거예요. 역방향 글러브로 했을 때 문제점이 이 친구는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웹이 다 터지고 공은 일루만 받은 거예요. 까진 부분이 어디죠? 다 여기만 까졌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다시 교육을 받았고 새로 글러브를 사지만 이 글러브도 제가 수리해 줄 거예요. 어쨌든 제가 판매한 거고 제가 길들여 준 거였고, 네. 한 가지 다행인 건 손가락을 휘어서 항아리 나팔꽃을 만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 물리긴 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항아리 나팔꽃보다, 운동장보다 차라리 반접이가 낫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없어져요. 네. 손바닥이 맞았을 때 튀어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흘러나가는 일이. 들어갈 공간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인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좀 안 맞는다 싶을 때는 좀 분석을 통해서, 그렇다 무조건 이걸 그럼 순방향을 바꿨다 역방향을 바꿨다, 그게 아니라
본인이 올바른 퍼포먼스를 했을 때 좀 이런 부분이 글러브가 많이 틀어진다라든가 이상이 있다라고 하시면, 특히 저한테 가공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터치 겸해서 꼭 방문을 하셔서 좀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본인의 퍼포먼스가 문제인지 아니면 글러브 방향성이 문제인지에 대한 제가 조언을 해드릴 겁니다. 실제로 이거는 프로 선수들도 해당됐던 일이에요. 저는 분명히 1번 가공을 해서 나갔지만 그 친구는 좀 안 맞는 것 같아. 사용하는 기간에 있어서 실제 공이 좀 튀어요. 아니, 프로 선수가 무슨 공이 튀냐고요. 웬만큼 다 잡아요. 근데 본인이 느끼기에 미세하게 약간 안에 저글이 된다라든가 어떤 타구에서는 약간 타고 나간다라는 느낌이 난다는 표현을 공이 튀어요라고 표현하지, 뭐 캐치볼 하거나 그럴 땐 별 이상 없어요. 근데 뭔가 좀 이게 특정한 상황에서 막 예측 못한 공이라 그랬을 때 딱 물려야 되는데 타닥 튄다 이런 느낌이 들 때 그 친구들 오면, 어떤 친구들은 1번 가공을 했던 친구들 2번으로 바꿔드린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2번 가공을 나왔다가 다시 1번으로 바꿔드린 친구도 있고, 1번 가공에 제방끈을 뺀 친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씁니다. 근데 그게 쉬운 이유는 뭐냐? 그 친구들이 쉬운 이유는 이미 퍼포먼스가 거의 안정이 돼 있는 상태고 맨손으로 그런 동작들을 다 구현할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상담이 쉬운데, 사회인분의 어려운 부분들은 그 야구적인 퍼포먼스랑 맞물려 가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완성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앞에 올린 영상 중에서 나는 왜 캐치볼을 못할까 시리즈, 285번 영상에 제가 걸어놨어요. 한 3편 정도 연결되거든요. 야구적인 퍼포먼스부터 본인이 좀 먼저 안정화 시킨 다음에 좀 몸에 숙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접근하시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사족이 길었습니다. 자, 제가 1번 가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바로 순방향에 제방끈을 넣은 경우고요. 가끔씩 제방끈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선수에 따라 사람에 따라 좀 다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가공, 그 본연의 패턴에 맞춰서 가공을 해드린 거고요. 요거 같은 거 제가 2번 가공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떻게 하죠? 바닥끈을 역방향, 순방향, 역방향 다 아시죠? 역방향으로 해서 제방끈을 뺀 2번 가공이에요. 글러브 가공을 했을 때 모양 자체가 어떨까요? 지면에 내가 맨손으로 캐치를 하면 지면과 수평이 된다, 내 손가락이. 맞죠? 우리가 공 잡으면 이렇게 잡아요. 땅볼을 잡으면 어떻게 잡죠? 이렇게 잡죠. 이거 아니죠? 이거예요. 편안하게. 우리가 뜬공 날라오면 이렇게 잡잖아요. 예. 이거가 그래서 토고상 영상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는 글러브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 얘는 마타가 들어있는 구부타 계열 그런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뭐 받는 포켓, 잡는 포켓 제가 다 말씀드린 얘기예요. 그 패턴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똑같이 지면과 수평을 했다라고 봤을 때 보면 엄지 각도가 어떻게 해요? 좀 다르죠. 네. 똑같이 지면과 수평을 놨을 때 보면 엄지 각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엄지 각도가 무슨 상관입니까? 실장님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윗벽, 아랫벽 얘기. 네. 자, 포켓이 깊다, 얕다의 개념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 아랫벽이 길고 짧다. 자, 그래서 이 역방향, 순방향을 설명을 할 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제 좀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분한테 참 죄송한데 이분 글러브가 아직도 안 나오고 계속 있었던 게, 이게 가공이 끝났어야 돼요. 그래서 못 나갔는데, 같은 패턴 안에서 이걸 좀 설명을 하는 게 좀 더 나아요. 역방향으로 가공된 어떤 뭐 IP 글러브라 갑자기 여기다가 뭐 사카모토의 순방향을 갖다 붙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같은 610 안에서 제가 세나글에서 말씀드렸죠. 글러브에 대한 정의, 바닥이 넓다, 포그맨의 폭이 넓다, 좁다, 포켓이 깊다, 얕다. 그랬을 때 윗벽은 다 일정하게 길기 때문에 아랫벽의 깊이 꼭 그것도 보세요. 그랬을 때 이 아랫벽의 깊이가 깊으면 깊은 글러브, 얕으면 얕은 글러브라 했죠. 그러면 동일한 610 안에서 엄지의 각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 깊은 내야 글러브들은 엄지 각도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앞쪽을 보는 걸로 귀결이 된다. 그리고 얕은 글러브들은 옆쪽을 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통상적으로. 그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랬죠. 왜? 아랫벽은 아래 빵빵한데 여기. 엄지손가락이 기본적으로 핸들링이나 롤링을 하거나 캐치볼을 할 때 그렇게 큰 역할을 안 한다 그랬죠. 잡는 바운드, 받는 바운드, 담을 때는 어느 정도 엄지손가락이 이 웹 쪽에 갔을 때, 이런 쪽에 갔을 때는 역할을 하겠지만, 그때는 얘가 윗벽의 역할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포고 지점이나 손바닥 쪽으로 잡을 때 내가 핸들링, 롤링을 할 때 물어준다. 그러면 윗벽은 아랫벽은 어디죠? 바로 여기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의 각도가
엄지가 앞쪽을 좀 더 본다는 건 여기를 조금 더 깊게 나온 거고, 이게 옆쪽을 보고 있다는 건 아랫벽이 조금 더 이렇게 잡았을 때, 물었을 때 얕게 물린다라는 거죠. 이 점은 예전에 제가 영상에도 다 올렸어요. 역방향 글러브들의 기본이 뭐냐, 막는 글러브 형태에서 역방향이 나온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 막는 글러브는 뭐냐? 막는 거, 진짜 막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결국에는 역방향, 순방향이나 이런 밸런스에서 우리가 투핸드 캐치를 하거나 정면에서 연습장에서 코치가 쳐주는 정면에서 맞는 투핸드 잡는 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역방향이냐 순방향이냐는 거 원핸드 싱글 캐치에서 모든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을 때, 즉 역방향의 개념은 뭐가 될까요? 아랫벽을 조금 더 얕게 만들어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을 더 빨리 쉽게 물어서 낑가서 빼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게 바로 역방향 글러브고, 원핸드로 잡았을 때 조금 더 많이 물리는, 공의 가죽이 물리는 범위가 좀 더, 이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공의 한 5분의 2 정도, 아니면 뭐 4분의 1 정도가 물린다면 얘는 거의 절반 정도가 공에 물리는, 절대 공에 뭐 4분의 3이라든지 5분의 3 정도가 가죽으로 감싸지는 일은 내야 글러브에서 거의 없어요. 예. 거의 절반 조금 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정도 물려주냐 원핸드로 잡았을 때, 아니면 원핸드로 잡았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물리냐라는 거. 즉 공이 더 많이 보이죠, 똑같이 잡았을 때. 그런 부분에서 역방향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죠. 역방향 글러브를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벌어져 있고 아랫벽이 얕게 돼 있어서 물어주고 땅볼도 이렇게 물어주는, 낑가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받는 포켓은 여기, 잡는 포켓은 여기에서 딱 물어주고 옮기는 이런 동작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역방향 가공이라는 거, 일본식 가공, 일본식은 무조건 역방향. 그러고 나서 어떻게 접근을 하냐, 역방향이니까 꺾여 있어 딱딱딱딱 잘 파닥파닥 거리는 것도 일본식 가공. 그래서 역방향은 파닥파닥 거리고 이게 만나고 여기가 꺾고 이렇게 돼야 돼 라고 접근하는 게 더 큰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개념을 바꿔버린 상태에서 글러브의 패턴적인 구조만 봤을 때 보면 아랫벽을 얕게 만들어서 잘 낑가서 물리게 만드는 거고, 순방향으로 봤을 때 보면 조금 더 똑같이 잡았을 때 좀 더 많이 담기게끔, 네, 더 잘 물리게끔, 즉 공이 더 많은 부위가 감싸지게끔 만드는 게 순방향인 거예요. 둘 다 물린다라는 개념을 맞는데, 얘는 조금 더 잡는다, 좀 단단하게 잡는다면 얘는 좀 더 낑가진다라는 느낌이에요. 무언가를 하나를 얻은 무언가를 하나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공 빼기는 얘가 훨씬 쉽겠죠. 그런데 원핸드로 담기에는 얘가 좀 더 쉽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잡는 퍼포먼스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내가 백핸드를 누르고 잡았다, 이렇게 해보자 잡았다, 이런 퍼포먼스에서 이 글러브는 잡았다. 자, 각도가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그러면 많이 안 감싸지는 경우에 약점은 뭐라 그랬죠? 내가 이렇게 해서 담는 퍼포먼스를 할 때 떨어지는 경우가 나와요. 얼마 전에도 손님이 이제 중고로 글러브 사오셨는데 210 패턴 역방향으로 가공됐던 게 2명을 자기가 세 번째 주인이라 그러더라고요. 첫 주인이 팔고 야영사에서 누가 샀는데 그걸 또 팔아서 그걸 갖고 왔는데, 본인이 DIY에서 순방향으로 바꿨더니 좀 낫다고 갖고 왔어요. 순방향으로 바꿔서. 네. 어찌 보면 잘 접근한 거예요. 왜? 기존 손님들이 두 명이 역방으로 쓴 걸 다 적응을 못한 상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썼다면 아마도 이런 식으로 210 패턴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거를 다시 역방향을 리터치를 해서 재가공을 해서 나가냐, 아니면 그냥 좀 더 편하게 순방향으로 쓰겠냐라고 했을 때 그 세 번째 손님은 순방향을 선택을 한 거죠. 어찌 보면 공부를 해서 영상을 봤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은 순방향으로 바꿨지만 그 형태를 다시 잡는 부분 이제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재가공을 맡긴 케이스가 됐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방향 같은 경우를 잘못 썼을 경우 문제가 뭐냐, 이게 낑가져서 딱 물었을 때 오므리다 보면 계속 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핸들링을 해서 물어줘야 되는데 핸들링을 안 하고 오므리기 시작하면 튀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꽉 쥐어짜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라지고 이쪽으로 치고 나가요. 그리고 역방향 막는 글러브, 특히 포켓의 팜 사이즈가 폭이 좁다라든가 포켓의 깊이가 얕은 글러브에 역방향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가는 경우만, 특히 언제 닿는 퍼포먼스 할 때 튕겨나가는 경우.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일본 애들은 왜 허벅지에 글러브를 대고 누르나 영상 올렸죠. 즉 이렇게 만들면서 닿는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특히 어디죠? 백핸드에서 물어주는 타이밍이 늦어요. 역방향 글러브랑 순방향 글러브에서 같은 610 패턴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아랫부분의 차이예요. 요 부분. 되게 넓죠? 그랬을 때 백으로 내가 놨을 때 이게 엄지도 옆으로 가 있지만 여기가 되게 넓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므리는 타임이, 즉 이렇게 오므려서 닿는 포인트를 할 때 떨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일본 글러브를 보시면 제방끈들을 빼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좁혀놓고 눌러서 허벅지를 좁혀놓고 담을 때도 과감하게 탁 담을 수 있게 콱 오므려서 담았을 때 물리는 퍼포먼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죠. 왜? 불규칙이 튀거나 담았을 때 이런 게 잘 되기 위해서 이 제방끈을 뺀다 그랬죠. 그래서 역방향에 제방끈을 넣는다라는 게 뭐 넣어도 돼요. 여기가 부드럽다면. 통상적으로 여기를 부드럽게 죽이기 위해서, 즉 담는 퍼포먼스를 할 때 이게 너무 넓어서 늦게 물리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유사시에는 탁 물리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걸 뺀다라고, 빼서 부드럽게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글러브를 야영사에서 중고로 샀을 때 보면 여기가 부드럽게 되어 있으니까 아, 글러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엄지새끼를 쓰면서 손바닥을 오므리는 부분에서 이게 잘 된다고 생각해서 이걸 죽이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공을 잡을 때, 이건 레디알 가다에서 똑같은 거예요. 공을 잡았어. 자, 엄지표, 새끼표. 이게 영향을 미쳐요? 아랫벽, 여기잖아요. 우리가 공을 잡는 행위를 할 때 글러브 엄지가 이렇게 나오고, 다 설명드렸던 얘기예요. 엄지각도 이렇게 나오죠? 예. 그리고 아랫벽, 윗벽이 여기였죠. 이게 부드러운 게 공잡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아직도 말씀하세요. 글러브는 이렇게 잡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잡냐. 뭐, 저 이렇게 잡으라고 안 해서 다 손가락 다 잡으라고 그랬어요. 그때 가장 메인이 뭐였죠?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검지, 중지. 제 얘기는 인체의 신비에서 시작해서 인체의 신비로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새나게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강영욱 씨가 말하는, 늘 말하는 노즈워킹과 산책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죠. 볼집은 여기다. 글러브질은 이렇게 해야 된다. 여기 꺾고 여기 꺾고 이렇게 해야 된다. 진짜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천체가 도는 거야.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지구는 돌지 않아. 그리고 그 기준에다가 맞춰서 계속 설명했던 게 천동설이잖아요. 분명 오류가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엄지새끼로 글러브 여기 꺾고 여기 꺾고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글러브들의 오류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살을 붙이다 보면 계속 오류가 발생되는 퍼포먼스의 순간들이 나올 거고, 글러브에 접목됐을 때 어떤 글러브에서는, 특히 미트에서는 계속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데 아직도 전체는 돌아! 라고 하는 거라 그런 거 싸우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저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잖아요. 지구가 도는 거라고요. 그 지구가 돈다는 개념이, 저는 결국 공은 맨손으로 다 손가락 다 잡고 엄지표, 새끼표, 약지표, 메인은 검지, 중지고 나머지가 서브, 궁극적으로 다 손가락 다 잡는다. 그랬을 때 윗벽과 아랫벽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패턴 분석이 되게 쉬워지고, 야구적인 퍼포먼스에서 잡는 거, 담는 거, 이런 부분까지, 다음에 원핸드 싱글 캐치 10가지 숏바운드라든가 백핸드 롤링, 이런 부분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 여기를 죽여놓고 엄지의 라인의 각도가, 끈의 각도 이렇게 나오고 여기를 꺾는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제가 영상 어디였냐, 제가 216번인가 64번 영상에서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제가 구부타 슬러그 카다로그 토시마루 글러브들 있죠. 일본 프로야구 선수들 글러브 사진 2장을 제가 영상 말미에 올려드렸잖아요. 여기 꺾여 있는 글러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여기가 꺾이는 동작들이 나오면 제가 285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애매한 송구가 왔을 때 오므리기 시작하면 공이 다 떨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애매한 송구 왔을 때 잡아야 돼.
이런 일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에이, 그렇게 해서 잡으면 되잖아요. 글쎄요,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손을 써야 되는데, 팔이 가고 몸이 가야 되는데. 단순한 송구도 못 잡는 글러브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어쩔 땐 잡혀지고 어쩔 땐 떨구는데, 아니면 타고 여기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글러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방향 글러브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핸들링 퍼포먼스가 좋아서 내가 잘 물어주는, 그리고 공을 빨리 빼는 역할, 막 뺀다라든가 딱 낑가서 이렇게 막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데 밟는 퍼포먼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역방향을 하든 순방향을 하든 목적은 뭐예요? 공을 잘 잡기 위해서, 아니면 내 플레이에서 내 플레이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아니면 약점을 보완하는. 내가 맨날 버벅대는 스타일이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빼는 거예요.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정작 장점들이 기본적인 게 안 돼 버리면 안 하니만 못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려 역방향으로 가공된 상태로 중고로 사오든가 아니면 타업체에서 가공받았던 글러브를 저희 쪽에 와서 순방향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론 여기에 한 가지 더 들어가다면 변수가 또 있어요. 포지션. 내가 주로 3루를 본다라면 이 패턴보다 이게 낫겠죠, 사실. 왜? 타구의 뭐 처리하는 방식이라든가 타구 스피드라든가, 그리고 좌우에 빠지는 부분들을 많이 처리하는 3루수의 특징이라면, 강습이 왔을 때 이렇게 벌어지고 늦게 물리는 패턴보다는, 낑가지는 패턴보다는 강하게 담아서 물어주는, 막 잘 담기는 이런 패턴이 더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나중에는 내 포지션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스타일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포지션의 숏 세간 쪽이 맞겠지만, 마찬가지로 숏 세간이라 그래서 내 수준이 정말로 최소한 중학교 엘리트 선수 정도 수준까지, 초등학교 초출 이상, 한 중학교 1학년 엘리트 선수 레벨까지 올라왔다, 그 정도면 정말 야구 잘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패턴도 연습하고 숙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이걸 통해서 자꾸 연습도 잘 안 되고 할 바엔 차라리 여기부터 시작한 다음에 좀 더 쉽게 접근해서 원핸드 싱글 캐치 같은 거 편하게 잘 잡으신 다음에 이런 글러브가 시합용으로 안착이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다른 글러브를 구해서 연습해서 좀 더 도전을 하면서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좀 더 낑가서 빨리 빼는 동작이라든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가 더 유리하게 돼야 된다 그랬죠? 그치? 팔뚝의 회전, 롤링. 그쵸? 롤링이 좀 유연하게 잘 되면서 이렇게 롤링 딱 하면서 이런 동작들을 연습하고 싶다면 이렇게 뭐 도전 의식을 하면 되는데, 굳이 3루를 보는데 이렇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허경민 선수를 역방향에 제방금 빼잖아요. 또 그런 선수 그런 말씀하시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610 패턴이 아니라 440 패턴 12인치고요. 네, 211을 착수하면서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엽적인 얘기를 갖다 붙이지 말자라는 거죠. 마스다 선수는 아웃다워 역방에다 제방금 깨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말자. 오늘은 이 610 패턴 안에서만 이제 보자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렇게 자꾸 갖다 붙이다 보면 어떤 선수는 마타가 없는 글러브였는데 역방에다 제방금 빼고 뭐 일본식인지, 그런 거 갖다 붙이지 말자고. 그건 나중에 그런 글러브가 있으면 또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610 안에서 가장 기본, 구보타로 치면 L7S 같은 가장 기본적인 패턴에서 제가 전제로 좀 범위를 축소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민 선수 국구보 그 11.75짜리랑 실제 허경민 선수가 쓰는 패턴은 달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프로 선수들은 실제로 그 패턴을 안 쓴 경우가 많다고요. 기쿠치가 정말 기쿠치 패턴을 쓰냐? 아닐걸요. 사진 잘 보세요. 예. 엄지 칸수라든가 이런 거 보시고, 네. 다른 글러브 써요. 예. 그리고 사카모토 선수는 다른 거 쓴 거 다 아시죠? 예. 사카모토 패턴에서 뭐 인치업이 되고 뭐 이 바닥근 개수도 틀려요. 예. 요 사진 보시면 요 개수도 틀려요. 보통 3칸인데 걔 4칸짜리 써요. 네. 그게 사이즈가 커서 그럴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안 껴봤잖아요. 나도 안 껴봤고 사진으로 분석하는 거지만. 그랬을 때 전에 뭐 어떤 친구들이 허경민 선수가 역방향에다가 이걸 끼니까 610 패턴을 역방해 놓고 뭐 211 끼고 해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그 친구가 3루를 보는지도, 3루만 메인으로 보는지 뭐 그런 부분도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패턴인 거 좀 감안하셔서 오늘은 610에서만 이제 감안을 하자고요. 그랬을 때 제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건, 내 앞 전 포지션을 본다. 저는 세간도 보고 서드도 봐요. 아니면 뭐 세간도 보고 숏도 보고 서드도 봐요. 그렇다면 차라리 순방이 낫다라고 보는 거고,
저는 주로 쇼 세간을 봐요라고 하면 이 역방이 난 건데, 주로 쇼 세간을 봐요라고 하지만 실제로 여기 와서 10개째 쇼 바운드라든가 제가 이동하면서 이쪽으로 던져도 저쪽으로 던졌는데 막 이렇게 잡고 있다라든가 하면 이 패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최소한 캐치볼을 할 때 내가 열어 잠궈 제가 다 영상 들었죠. 나는 왜 캐치볼을 못하냐라 이 실장 그 영상들 보면 글러브 핸들링에 관련된 영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285번 영상만 보셔도 돼요. 그게 세 번째 영상이니까 최소한 공이 날라 탁탁 무는 이 동작들 퍼포먼스가 돼 있다라면 역방향이나 뭐 일본식 가고 막는 글러브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잘 안 돼 있는 분들, 이렇게 오므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거 쓰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냐, 1번이 어렵냐, 2번이 어렵냐, 저는 2번이 어렵다고 당연히 말씀드려요. 그 실장님은 어떤 패턴을 쓰실 건데요? 전 이거 쓸 거예요. 왜? 힘들잖아요. 이렇게 쓰기.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굳이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순발력도 떨어졌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런데 어린 친구들이고 좀 더 저보다 훨씬 스피드도 있고 순발력도 있고 젊고 더 윗단계로 올라가는 좀 더 나은 퍼포먼스 야구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탤런트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는 이걸 추천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레슨장 가서 폰고 받았을 때 좀 잘 받는다고 야구 늦는다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건 는 걸 수도 있는데 좀 익숙해진 거예요. 코치님들이 쳐주는 것들은 몸에 그 자세들이 배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 잡고 하나 놓치는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 그랬을 때 이런 가공 같은 경우는 되려 펑고보다도 진짜로 이런 벽에서 날라오는 공이나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서 가벼운 캐치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딱 물어주냐, 예, 딱 물었을 때 이렇게 공이 잘 물리냐, 이런 부분들, 네,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해서 내가 점검하는 것. 최소한 아니면 날라오는 공 아니면 위에 천정놀이 같은 거 했을 때 롤링을 해서 내가 물어주는, 팔뚝에서 롤링을 해서 잠그는 동작을 했을 때 물어주는 것들로 사실 더 검증하는 게 더 쉬워요. 그 검증이 되면 제가 또 말씀드렸잖아요. 잘 모르겠어? 집에서 이 두 글러브가 있다. 610 패턴 기존에 쓰던 거 순방으로 해도 역방을 했다. 이걸 또 하나 구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퍼포먼스의 차이가 나냐라는 부분을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땅 끄지놀이. 네. 땅에다 내가 해보고, 오므려봐. 튀네. 그럼 롤링을 해봐. 물리네. 물리네. 이런 부분들. 얘 같은 건 롤링을 안 하고 그냥 딱 했을 때, 얘는 담기네. 근데 보면 살짝 좀 떠네. 그럼 담기지만 롤링을 하면, 더 잘 물리는구나. 더 잘 물리는구나.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내가 땅에다 놓고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런 퍼포먼스를 수행을 하면서 나한테 맞는 글러브가 뭔지, 이 글러브의 특징은 뭔지, 이 글러브는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분석까지 되시면 어떤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 건지 찾기 쉽다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렇게 가공을 해서 잘 쓰나 이렇게 가공을 해서 잘 쓰나, 손을 넣었을 때 디귿자 느낌, 이거는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포고 지점 역시 뭐죠? 잡는 포켓, 내 검지구 중지 사이, 여기 아래 재진데 여기 요 부분, 여기나 순발 꼈을 때도 기본적인 볼집 여기 어디죠? 여기나 동일하다라는 거, 그걸 놓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맨손으로 공 잡는 건 똑같은데 이 글러브를 끼나 이 글러브를 끼나 내가 캐치볼을 할 때 그 지점은 똑같아요. 공을 정확히 받는 볼집, 소위 말하는 볼집, 그 지점은 동일한 거고요. 다만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했을 때 1번 가공과 2번 가공의 글러브 밸런스 차이는 확실히 느껴지시죠? 네,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희집 선수 같은 경우가 2번 가공으로 나갔어요. 왜? 그 친구는 유격수였으니까. 그런데 시즌 중반에 제가 순방으로 바꿔준 이유는 뭘까요? 그 친구가 3루도 들어가고 2루 들어가고, 그 주로 3루를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방향 가공에서 약간 타는 일이 생기는 거죠. 대시에서 무는 건 괜찮은데 강한 타구가 왔을 때, 시합 때. 그래서 중간에 1번 가공으로 바꿔줬어요. 근데 또 세간도 본대요. 그렇다면은 내야를 계속 돌고 있으니까 서드랑 세간을 돌고 있으면 가장 합리적인 건 뭘까요? 이거는 세간을 잘 볼 수 있는데 서드는 조금 어렵지만, 얘는 서드는 잘 볼 수 있고 세간에서는 빨리 빼는 건 얘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얘는 세간에도 쓸 수 있잖아요. 확률적으로. 그럼 얘가 확률적으로 좀 더 높은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그럴 때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제일 어려운 게 포지션 어디 보세요? 그러면은 사회인분들이 3루랑 2루요? 그럼 진짜 어려워요. 당연히 3루에 맞춰야 돼요. 2루에 맞춰놓고 3루로 가면 확실히 어렵죠. 예. 그래서 3루수 글러브들은 조금 올라운드에 가까운 글러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박성민 선수처럼 투수 글러브를 3루에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200번대 12.25 이원석 선수 글러브나 저기 그 누구냐 크리스 브라이언트처럼 정말 큰 글러브를 쓰는 3루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루 글러브는 좀 크게 깊은 것들을 쓰는 이유가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10 패턴을 접근을 하실 때 한때 김하성 모델도 역방향에다가 뭐 많이 처음에 출시가 됐었죠. 근데 대부분 다 역방향에 출시된 글러브 김하성 모델을 갖다 그렇게 가공을 했어. 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쓰면서, 아니면은 아까 이런 형태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이렇게 여기는 좁아지고 여기는 커지고, 그리고 손가락도 눌러. 그래서 막 돌아서 여기 박혀 있고,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글러브 다시 순방향으로 바꿔드린 경우는 되게 많아요. 저희 공방에서. 그래서 한간에 그런 소문이 들렸죠. 이 실장은 일본식 가공을 싫어한다. 네, 싫어하긴요. 저도 좋아해요. 네. 저도 이 2번 가공을 해서 쓴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세평의 왕자 할 때는 충분히 잘 쓸 수 있는데, 실전에서는 뭐가 쉽냐라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제 실력에서는 이게 더 낫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선호하는 편인 거지,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글러브를 분석하고 공부한 다음에 실전에서 써보면서 느껴보면서, 아, 문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개념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놓쳤구나. 아, 문법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어서 내가 이런 퍼포먼스에서 부자연스럽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까? 내가 그렇게 자연스러운 동작을 만들었을 때 여기다가 접목하면 어떻게 될까? 이 동작에서 배웠던 인풋을, 배웠던 이 핸들링을 여기다 인풋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식으로 야구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글러브 재밌고 어려워질 거예요. 어렵지만 재밌고, 하나씩 마스터해 가면서 자기가 레벨업이 돼 간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집에서 막 부르고 끼고 맨날 만지고 뭐 꺾고 하면 절대로 못 느껴요. 나가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최소한 가까운 거리에서 캐치볼 해보시고, 그 올바른 개념의 캐치볼, 캐칭볼 말고요. 그리고 움직이면서 하는 캐치볼도 해보시고, 다음에 펑고 받으실 때도 정면에서 두 손으로 받는 거 말고 일부러도 원핸드 싱글 캐치 연습, 백핸드, 포핸드 쪽으로 연습이잖아요. 정면에서 잡을 수 있는 것도 옆으로 살짝 이동해서 한 손으로 잡아서 치고 나가는 연습들을 해보시다 보면, 그러면 나한테 맞는 글러브를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재밌는 여정이 될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여정이 아니라. 네.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 설명이나 가공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거죠. 참 어려운 길이에요. 글러브 길들인다는 작업이 진짜 다양한 변수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여기다 한 가지 더, 같은 610인데 역방이냐 순방이냐 뭐가 낫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선수냐 중학교 선수냐 고등학교 선수냐 손 크기에 또 다 다른 거고, 저도 잘 몰라요. 접점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제가 늘 말씀드렸죠. 리터치 무릅니다. 잘 안 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세요. 왜? 저는 그게 맞다고 봤는데 그분은 아직 그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분의 퍼포먼스가 아직 거기까지는 완성이 안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그 부분의 실력을 너무 과소평가한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만들어 가 보는데, 그 근거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저는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DIY에 제가 역방향, 순방향도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밸런스를 잡냐, 손을 넣었을 때의 D자 느낌 똑같아요. 하지만 그리고 윗벽, 아랫벽, 이 엄지가 개입 안 한다 똑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쓰는 순간 얘는 전혀 의미 없는 글러브가 되는 거죠. 왜? 얕게 만든 벽을 내림으로써, 즉 이렇게 되는 걸 내림으로써 공이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이 손가락이 윗벽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손가락이 윗벽인 건 언제죠? 옆으로 봤을 때 아랫벽, 윗벽. 이게 윗벽인 거지. 정면으로 봤을 때 이게 덮여져서 윗벽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제가 분명히 영상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걸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중학교 선수 나갈 글러브예요. 이 친구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한테 왔죠. 이제 중3 올라가겠구나. 항상 슛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역방향에다가 2번 가공을 계속 저번 글러브도 잘 썼기 때문에 그렇게 접목을 시켜드린 거고, 이번에 이제 사회인분이기 때문에 가장 내가 범용으로 쓸 수 있는 1번 가공을 접근했다라는 거. 같은 글러브, 다른 가공. 거기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꺾고 여기 꺾고 이거 아니라 여기 꺾고 여기 이게 아니라 그런 퍼포먼스 핸들링, 팔자 핸들링이나 백핸드 롤링 이런 부분들 그걸 근거로 기준으로 해서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지션까지 감안했다라는 거. 그래서 같은 610 패턴 안에서 다른 1번 가공, 2번 가공의 차이를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자, 늘 항상 얘기하다 보면 글러브 자체 얘기보다는 지엽적인 얘기를 되게 많이 하죠. 야구적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얘를 만든 이유, 목적, 우리 야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야구랑 플레이를 위해서라는 거, 그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네. 얘는 기본 610 패턴으로 1번, 2번 설명드렸잖아요. 자,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건 이거예요. 같은 패턴이에요. 둘 다 IP 셀렉트 마데인 코리아 제품이에요. 제가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 함부로 역방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카모토에다가 갑자기 역방, 니오카다 역방을 순방향 막 이러고 있는데, 물론 니오카는 처음부터 역방하러 나오긴 해요. 아무튼 그런 그냥 뭐가 안 되면 무조건 옆방으로 바꿔보고 순방으로 바꿔보고 그러시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058 모델이거든요. 마타가 없는 패턴이고요. 근데 058도 전에 문의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사이즈가 좀 커요. 공식적으로 IP에서는 11반이라고 하는데 얘는 사실 11.75에 가까워요. 검지도 길고요. 네. 그래서 마타가 없는 패턴이기 때문에 각도 자체가 이게 아니라 약간 더 이렇게 되는 각도가 나오죠. 그래서 검지가 짧지 않아요.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 보면 거의 11.75 이 글러브랑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네. 사이즈적으로 봤을 때 보면. 네. 별 차이가 없어요. 길이적으로. 그래서 얘는 11.75에 가까운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고, 간만에 마타가 없는 글러브 중에 괜찮은 패턴이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1번 가공, 하나는 2번 가공으로 제가 마찬가지로 마타가 없는, 안녕하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들어오세요. 자, 이 글러브 두 가지를 갖다가 똑같은 개념으로 이제는 지엽적인 내용 빼고 이 영상을 봤다는 전제하에서 패턴적으로만 차이를 제가 좀 길들였을 때 어떤 차이가 나는지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에 좀 일형에 가까운 IP 셀렉트 모델,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이 글러브 딱 새 것들인데 요거는 한 두 편에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기존에 뭐 IP 셀렉트 042 패턴이라든가 얕은 막는 글러브, 그런 글러브 설명을 보셨다면 요번에 마타가 없는 글러브,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전에도 말씀드린 유행은 돌고 돈다. 이제 일형 글러브의 시대가 좀 마타가 없는 글러브에 사용하는 선수들의 비율이 늘고 있어요. 예전 같은 거는 거의 구부타식의 유행에 갔지만 사실 지금 요즘 보면 좀 일형에 가까운 걸 쓰는 선수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비중이. 그렇다 보면 일형 글러브가 다시 유행이 돌아오지 않을까.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제들이 거의 마타가 없는 글러브들이잖아요. 재밌는 거예요. 아무튼 요 글러브 다음번에 역방향 순방에서 1번 가공, 2번 가공해서 가공해서 요것도 영상을 찍어 드릴게요. 즉 이 패턴 안에서 순방향, 역방향의 차이. 아시겠죠? 자, 610 패턴에 대해서도 전에 뭐 410 비교라든가 610과 관련된 그 영상들도 찾아봐 주시고요. 앞에서 제가 웬만한 영상들 거의 다 찍어 놨으니까 네, 그것들 보시고 같이 공부하시면 재밌으실 겁니다. 자, 이상 610 글러브, 아이고 1번 가공, 2번 가공에 대한 차이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들은 앞에서 언급한 영상 번호 꼭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넘버세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